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 완화적 통화정책보다 거시 건전성 조치 선행돼야 10월 금리 인하 현실화되나. 김동찬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수급심리 금리 탓. 6.27 규제 등 거시 건전성 정책 효과 뚜렷. 완화적 통화정책이 후행돼야 가계대출 억제. 9월 주택공급 방안 시행 10월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 6월 27일 규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최대 2.1%포인트 하락했다. 금리 인하 선행되면 집값 상승 기대만 부채질. 한은은 지난해에도 내수 부진에 대응한 금리 인하 요구가 빗발친 8월에 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9월에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2단계가 실행된 후에야 10월께 금리 인하에 나선 바가 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거시 건전성 정책의 파급 역량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에 따르면 추동호 한은 경제모델실 거시 모형팀 과장은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 등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는 커진 상황이다. 추 과장은 경기 부진과 금융 불균형 확대가 동시에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갖다가 읽으면서 이해해 보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네요.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 인하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금리 인하에 앞서 먼저 시행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조합의 어떤 지혜 이런 순서로 판단된다. 이렇게 추 과장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도 더 많이 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거시경제라는 이름으로 뭔가 제한을 대출 억제 등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중국 트럼프 방중으로 대만 독립 지지 안 한다 발표 요구. 문예성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방중 시점 내년 초로 조율, 미중 무역협상 정체도 돌림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방중 조건으로 미국 측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 실현에는 장애물이 있다며 중국 측의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미국이 군사력을 이용한 중국의 대만 통일 시도를 경계하고 있다면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합의를 추구하면서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 승인을 보류하는 등 대만에 대한 개입을 약화시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이를 기회로 삼아 미국 측의 추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4억 달러 규모의 방위 지원 패키지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시 주석의 반응을 의식해 승인을 보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글을 처리되어 읽으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다가 좀 이제까지 조금 쫙 읽으니까 몸에서 날씨가 좀 으시스했는데 몸에서 열이 이제 나기 시작하네요. 내용이 열을 받게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반티를 입고서 좀 시원하네요. 아까는 제가 좀 약간 서늘함을 느껴가지고 기름기가 좀 빠졌더니 요즘 제가 추위를 잘 타는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 책임자 정년 연장에 대한 발언 철회.
애슐리 필드가 더 힐에서 9월 2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금요일 프랭크 비지나뇨 사회보장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 중인 자격개혁 중 하나가 정년 연장이라는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진행자 마리아 마르티모노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시냐노에게 현재 67세인 연방퇴직금 전액 지급을 연령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67세까지면 우리가 65세로 늘어났죠, 정년이. 그래도 미국보다는 2년 일찍 그 퇴직연금을 받는 거네요.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고려 중이 아닙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34년까지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원들이 파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당파적인 상원의원 그룹은 미래 혜택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기금으로 1조 5천억 달러를 적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다른 상원의원들은 혜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상향 조절한다면 70세가 되겠죠. 70세면 글쎄요, 이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하지만은 80세에 죽는다 그러면은 한 10년은 받아 먹을 거지만은 근데 그게 평균이지 일찍 또 죽으면은 돈만 계속 넣었다가 받아 먹지도 못하고 일찍 가겠네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마틴 오말리 전 사회보장국 국장은 퇴임 전에 이러한 제안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연령 상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더 빨리 죽는 사람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국장의 모양입니다. 비지냐노. 발음하기 어렵네요. 받침도 없는데. 중국은 기업 희망 존중, 시 주석이 트럼프의 표명, 미중은 2차 대전의 맹화도 9월 20일 상케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사카모토 가즈유키 워싱턴에서는 베이징에서는 미츠카 세이헤이 두 기자가 연결해서 작성된 내용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전화통화를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의하면 시 씨는 중국계 동영상 투고 앱 틱톡의 미 사업 매각에 관해 중국 정부는 기업의 희망을 존중한다라고 말한다. 중국의 법률에 합치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 기쁘다라는 의향도 나타냈다. 시 씨는 한편 미국 측에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또 금년으로 대일 전승 80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시 씨는 중국과 미국은 2차 대전에서 함께 싸운 맹우다라고 지적. 그는 미국 등 반파시즘 동맹국들이 중국의 항일 전쟁에 제공한 귀중한 뒷받침을 중국 인민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전화통화에 대해 실무적, 긍정적,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항일 전쟁에서 일본과 싸운 중국군은 주로 국민당의 군인이었다. 공산군은 싸움을 회피했었고 미략에 의해서 싸우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그 고발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노리는 것이 공산혁명이었기 때문이지 일단 일본하고 싸우는 것은 2차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차지한 것은 오로지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켰기 때문이다. 전승절은 그래서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인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임시 하야시상 참여연 선거 공약 현금급여 나라면 안 했을 수도 발언 철회. 스즈키 사토루가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 표명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1일 후지TV 프로그램에서 18일에 출연한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여당이 참여연 선거 공약으로 내건 2만 원에서 4만 원의 현금 급부안을 나였다면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한 발언을 철회했다.
임 씨는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사과하고 취소하고 싶다라고 진사했다. 임 씨는 진사철회 이유에 대해 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니 역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예시 씨는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총리 퇴진이 필요했느냐는 질문에 선거에서 졌다. 다음 사람에게 길을 터주고 나서 그만두는 것은 필수였다라고 언급했지만 21일의 프로그램에서 이 발언에 대한 교환은 없었다. 임 내정자는 현직 관방장관으로서 총리를 지원하고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입장이기도 한 만큼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임씨, 우리나라도 임씨가 있고 일본도 임씨가 있는데 그 족보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직장 생활해도 임씨는 항상 우리는 임씨라고 안 부르고 하야시 상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원조가 국내 임씨가 원조인지 일본 하야시가 원조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도 임씨가 있겠죠.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왜 전쟁 선호할까? 전지현 드라마 대사의 중 네티즌 발끈. 최혜승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9월 21일 날 보도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난 10일부터 공개되고 있는 북극성은 유엔 대사로서 국제적 명성을 쌓아온 서문주 전지현이가 대통령 후보 피격 사건의 배후를 쫓는 가운데 그를 지켜야만 하는 국적불명의 특수요원 산호 강동원과 함께 한반도를 위협하는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중국인들의 신극을 건드린 대사는 4화에 등장한다. 전지현이 극중에서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핵폭탄이 적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라는 묻는 장면이다.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중국 동북 다롄 장면이 홍콩에서 촬영됐고 제작진이 지저분한 판자촌 지역을 어두운 톤으로 찍어 다롄의 도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네티즌은 중국을 상징하는 별 5개 문양 카펫이 밝히는 장면은 극중 악역이 중국어로 대화에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장면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동북 다롄이 대련이죠. 그게 요동반도에 있고 안중근 의사가 일제시대 때 감옥이 그 대련에 있는 감옥에서 그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대련만 하더라도 그 일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때도 그 대련을 러시아가 소유가 있어서 어, 그, 그 동북 삼성의 그 암중근이가 저기 그 암살한 그 어디죠 거기 거기도 러시아풍 도시 건물들이 많고 대련에도 러시아풍 건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찍을 시간이 없으니까 홍콩 가서 찍은 모양인데 일부 네티즌은 한한령을 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전지현이 모델로 활동하는 업체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어쨌든 중국 네티즌들도 국뽕이고 또 보수적인 그런 애들도 있으니까 전지현이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중국에서 인기가 떨어지겠네요. 그 공식적으로는 못 보는데 지들이 야매로 보면은 그 뭐 그런 거 그 똑같은 데서 하면 안 되지. 지들도 불법으로 보면서 여시저에 몰라. 통일교 넘버 1, 2, 3이 구속되면 통일교 해체 수준이 될 것. 국힘 통일교당원 11만 명 가입했다는데 그 목록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힘 당대표 요거는 제 의견입니다. 국힘 당대표 선출 방식 전화식으로 하면 민주당과 같이 중국인 들어온다. 자유일보 정광훈 목사 소유 통일교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보수파의 개신교 목사를 제외시켜야 한다. 우파들 대거 몰락할 것이다. 박살날 것이다. 시간 문제다. 김건희를 통해 우파 유파들도 많다. 지금 다들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다. 통일교 다음은 티켓급 부대가 타겟이고 그 다음은 우파 유튜버가 박살이 날 것이다. 우파라고 부르기에도 창피한 일이지만 전멸할 것이다.
국민의힘 3대 특검 수사대장 권성동, 추성호, 윤상현, 이철규, 임종덕, 주진호, 나경원, 윤한홍, 조은희, 김성교 이렇게 10명이 그 특검 대상이라는데 일단 권성동, 추경호, 윤상현, 주진호, 나경원 또 뭐 다른 여기에 나오지 않은 그 원희룡 같은 친중 국회의원들이죠. 친중 국회의원들도 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는 애들도 친중 국회의원들도 싹 그 제거될 것이다. 아니 친중 대통령인데 친중 국회의원들을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워서 이권을 뺏는다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친중파 날아가고 있다. 여시제 잠룡 멤버들 날아가고 있다. 이게 우연일까? 김범수 카카오 회장도 날아갔고 이재명 측에서 날렸다. 참 희한한 구도다. 조원진 조선족 할아버지 한샘 북경지사장도 했다. 음에 대한 애국당 김정민을 공격했던 세력들이 다 몰락하고 있다. 자기는 기분이 좋답니다. 전부 중국 커넥션들이다. 2025년 9월 17일 며칠 안 내내 중앙일보 창간 60주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네요. 이 가운데가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JTBC 또 회장이기도 하죠. 친중 커넥션들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친박연대로 시작했던 태극기부도 주도 세력들 우파의 반공은 북한만을 가리켰다. 반중은 없었다. 우파들이 이재명 감옥 가지 않으려고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다. LG 배터리 공장 한국 근로자 체포는 이재명 압박하는 수단이었다는 해석이 요거 중간에 제가 의견을 넣습니다. 미국 이익 우선 그럼에도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자기는 지금 미국이 약하다면 국제질서가 무너진다면 한국이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지지한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 미국이 아프다. 그걸 고치려는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친중 세력들이 협중 수위 유도한다. 일부러 문제 만들기이다. 그래서 거기 같은데 그 줏대 없이 쫓아다니지 말라. 할배 할미더라. 태극기 부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템플릿으로 항상 올려놓는 과학적 사고방식의 세 번째 단계. 또 그거를 조금 더 제가 부원 설명을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늑대와개도 당분간 템플릿 자료로 올려놓습니다. 늑대와 같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난하게 절름발이로 살고 있지만은 얻은 것은 자유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당신의 콘텐츠를 개발해 보십시오라고 저도 공고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돈이 될 만한 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이 머리가 좀 저도 좀 IQ 2자리 간신히 넘는 수준이 돼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보통 하면은 50분 강의면은 대학 교수 시간 특별 그 강사로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대충 50분 만에 저는 끝내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50분 이상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